저는 물회를 배달시켜 먹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살얼음을 씹다가 이상해서 뱉어보니 얼음이 아닌 유리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유리 파편을 삼킨 것 같아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더니 피가 났고 다음날 용변을 볼 때도 피를 봤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증거를 보내라고 도리어 으름장을 놓았고 저더러 블랙 컨슈머 아니냐고 배상 책임보험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이 사연을 읽는데 제가 몸이 다 으슬으슬합니다. 자, 우선 배달업체의 실수가 명백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 사연만을 봤을 때요. 유리 같은 뭐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 음식에서 발견이 됐다면 업체 측이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유리 파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 사건에서는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이제 음식 안에서 나왔고 네. 그 이물질 때문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사연인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업체는 손님에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유리 파편이 있었고 더군다나 물회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얼음이 이렇게 다 들어간 그렇죠. 음식이라서 얼음과 유리 부분이 사실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 구분하기가 못합니다. 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러한 피해를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음식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음식점 업체 사장님 지금 태도와 같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제 당신이 한번 입증해 봐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네. 이 사안에서 정말 음식 먹는 사이에 유리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결국은 상담자님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는 그쵸, 점에서 그쵸.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증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가 나왔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증인이나 사진 또는 당장 그 몸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자마자 진단서를 받으시든가 네. 하는 방식으로 증거 수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을 좀 네, 먼저 빨리 가셔야겠네요. 가셨으면 더 네.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해당 업체에 항의를 했더니요. 지금 약간 똥배짱으로 나왔다는 것 같은데 블랙 컨슈머 아니냐라고 도리어 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블랙 컨슈머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모욕죄 이런 거에 해당하진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모욕죄라는 거는 그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모욕적이라 해도 이게 이제 소비자하고 업체 간에 이제 1대1 대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외부로 새 나갔거나 뭐 이런 아니면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욕죄는 어렵다. 네. 아, 그렇군요. 참 억울한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건강에도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병원 빨리 가시는 게 낫다고 네. 했잖아요. 병원 가서 뭐 전치 몇 주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진단서 받는 게 더 유리하죠? 네, 상해 치료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아, 이 몇 주 몇 주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의 피해에 치료가 드는 치료 기간 또 치료 기간 상당의 그 일실 손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지 못한 동안에 입은 손해,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자료라든가 그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회복에 필요한 직접 손해 자체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네. 그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치료에 총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들 것인지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확보하셔서 손해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병원 빨리 가셔야겠네요. 네. 일단 진단서에 따라서 또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업체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뭐 잘 원만히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업체의 태도가 좀 괘씸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가상의 상황이긴 한데 일단 네. 형사적으로 보면은 뭐 희박하지만 네. 고의로 만약에 그랬다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니까 상해죄나 뭐 중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실수로 했다고 해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라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군요. 근데 민사나 형사나 이제 뭐 예를 들어 형사 문제가 되는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이라든지 아까 나왔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쪽에서 이제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후에 뭐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그 배상책임보험상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 하면 또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네. 뭐 못 받으신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이제 소송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뭐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우선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